사이먼 도미닉 쌈디가 이 여잔 그냥 힙합이다 라고 샤라웃하기도 하고 직접 피처링도 해줬습니다. 2020년에 데뷔한 신인이지만 힙합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매력적인 음색과 더불어 비주얼도 심상치 않은 그녀의 이름은 카모입니다. 1998년생 본명 박채령은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후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 음악보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수능에서 7개밖에 안 틀리고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에 입학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수능 잘 보는 방법에 대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좋은 인간 강사와 기출,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다고 노하우를 알려주었죠. 래퍼가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단어를 쓴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카모는 어린 시절 홍콩에서 살았던 영향 때문에 영어도 잘합니다. 덕분에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다른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무난한 삶을 살 줄 알았던 그녀의 삶은 우연한 계기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대학교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서 카모의 재능을 알아보고 힙합을 본격적으로 해볼 것을 권유했다고 하죠.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흥미가 있었던 그녀는 그렇게 래퍼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활동명도 짓게 되죠. 바로 그 이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모입니다. 캐쉬의 CA와 머니의 MO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카모의 첫 앨범은 4곡이 수록된 EP였습니다. 이 중 타이틀곡인 아이스에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는데요. 카모는 아이스를 이렇게 표현하였죠. 그녀가 이 곡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알기 위해선 먼저 아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원래 힙합에서 아이스는 보석이나 머니플렉스를 의미하지만 카모의 아이스는 단단한 관계를 가진 연인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인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의 결과 나라면 한 번쯤은 봐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곡을 썼다고 하죠. 이 곡을 쓸 당시에는 상상으로 만든 곡이었으나 이후 실제로 카모에게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사와는 달리 자신은 바람을 핀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현실은 노래와 달랐던 것이죠. 카모에겐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정도라고 하고 전 남자친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카모의 강한 인상으로 인해 일진이었을 것이다, 빡센 스타일의 음악을 할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편견과 달리 카모의 음악 스타일은 칠한 바이브의 노래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은 이 곡이죠. 이 곡은 카모가 여름을 상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여름은 덥죠. 뮤직비디오에서도 더웠는지 대부분 옷을 벗고 있습니다. 비용은 300에서 4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부산에 수영장이 있는 펜션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고 그냥 같이 놀자는 마음으로 실제로 술을 먹고 놀다 보니 촬영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물총에 들은 게 물이 아니라 소주라고 하네요. 카모는 이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를 크게 기대 없이 5만 뷰 정도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뮤비가 공개되자 다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데요.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기대치보다 몇십 배는 높았기 때문이죠. 100만을 넘어 400만, 현재는 8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카모라는 아티스트를 알림과 동시에 또 다른 유망주가 함께 이름을 알렸는데요. 바로 피처링으로 참여한 제이민입니다. 제이민은 미국의 유명 힙합 채널 노점포에 소개되는 등 음악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음악 생활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음악씬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찾았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카모를 포함한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였고 이를 눈여겨본 박재범이 제이민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며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하이어 뮤직에 입단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죠. 라이프 이즈 웻은 카모와 제이민이라는 핫한 두 시내 래퍼들이 함께 이름을 알린 곡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라이프 이즈 웻이 상상 이상으로 성공한 뒤 그녀는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쌈디의 샤라웃을 받고 YP라는 곡에서 피처링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곡은 남녀 서로 호감은 있지만 상처받기가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실제 카모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여자의 입장을 카모가 대변하고 있고 피처링인 쌈디가 남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모는 자신의 곡을 다시 듣지 않는 편인데 이 곡만큼은 좋아서 계속 듣는다고 하네요. 그녀는 이런 행보를 통해 여러 유명 레이블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휴학 후 사운드 클라우드에 노래를 올리던 시절 자신을 찾아준 502 레이블과의 의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의리도 의리지만 502 레이블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카모와 작업의 합이 좋은 래퍼로는 릴러말즈를 꼽았는데요. 릴러말즈는 이전에 토요일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주 허슬한 래퍼이죠.
이 둘은 정식으로 발매를 하지 않아도 재미삼아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서로 작업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죠. 카모도 허슬러인 릴러말즈와 같은 재질이어서 그런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데요.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이유가 해외의 좋은 시스템과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좋은 퀄리티의 곡을 만들고 싶어서라고 할 정도이니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없었던 신선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음악뿐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남다릅니다. 짙은 화장과 과감한 노출이 있는 패션, 그리고 타투가 인상적인데요. 타투는 6개 정도이고 20살이 되자마자 했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몸에 낙서를 하는 등 타투를 너무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노출이 있는 패션에 대해서는 국내는 아직 눈살을 찌푸리는 경향이 있지만 카디비나 시티걸스처럼 외국 래퍼들에게는 자주 볼 수 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카모도 이런 스타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이고 자신감의 표현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목표와 더불어 어린 시절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 했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력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음악으로 성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자신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 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주려는 그녀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합니다.